도수를 낮추면 그게 소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은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아예 이제 좀 사라지는 추세고요. 지금은 회사의 회식도 1차에서 끝입니다. 2차는 자율이고요. 심지어 1차 회식을 가는 것도 자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미국에 있는 20대들이 9시에 잠자리에 든다. 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오늘은 트렌드 전문가 노준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께 인사. 예,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뭐 자주 와가지고요. 이제 뭐 인사를 또 드리는 게, 네, 옛날 시긴 한데요. 트렌드 전문가 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작가님께서 다뤄주실 주제는 이제 소주하고 맞아요. 네. 새우깡 그리고 포카치 세 가지를 골라주셨는데 맞아요. 굉장히 저도 친숙하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맞아요. 변화를 또 모색하고 있고 네네.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일단은 소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게 좋습니다. 소주. 일단 작가님께서는 소주를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소주 안 먹어요. 진짜요? 소주를 왜 안 먹냐면 술을 안 드시는 건 아니고? 술을 안 먹는 건 아닌데 술을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녁 때 이게 뭐 원고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왜 한 잔 들어가면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잘 안 먹는 편인데 네. 평소에도 이제 맥주 파지 소주는 잘 안 먹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 얘기를 고른 건 요즘 소주 시장이 아주 난리예요. 그래요?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컨텐츠 만드느라고 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소주 회장님이 릴스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맞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도수를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애주가 분들께서는 느끼시겠지만 도수를 낮추면 그게 소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진짜로 저도수가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와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기사를 보니까 처음처럼이란 소주에서 원래 알코올 도수가 16.5도였는데 이것을 이제 16도로 맞아요. 0.5도 내리는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이런 소주들의 뭔가 저도수와는 이제 제 기억에도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맞아요. 계속 반복돼가지고 꾸준히 계속 내려오는 추세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현상들은 왜 생겼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저도수가 예를 들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고 저도수 제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열심히 프로모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도수가 계속 내려온 건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비교를 조금 해본다면 예전에 우리 제로 콜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도 제로 콜라는 있었는데 이게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프로모션 열심히 하는 이런 느낌인데요. 저도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개념이 없었느냐? 그건 아닌데 나왔다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프로모션 열심히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때 또 저도수가 언제 유행이었냐면 저희 과일 맛 소주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이제 여성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게 도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갑자기 또 증류 소주라고 해서 프리미엄 소주가 또 이렇게 막 불타오르더니 갑자기 또 저도수로 다시 돌아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사이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 저도수 찾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다. 과거보다 술을 좀 가볍게 즐기고자 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볍게 즐긴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조금 나쁜 쪽으로 술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어디를 뭐 이렇게 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요즘은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아예 사라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실제로 제가 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대학생분들이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플레이를 워낙 많이 하는 문화가 됐고요. 각자 이제 뭐 자기 개발할 사람은 하고 알바할 사람은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다 같이 뭉치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직장에서도 회식에 안 가시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율화가 되고 있어서요. 과거에는 회식 안 가면 큰일 났죠. 근데 지금은 자율화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아니니 고도수가 필요한가라는 게 이게 물음표가 찍힌 것 같고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혼술 한잔 하실 때는 사실 저도수가 좀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도수를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는 거를 유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런 알코올 도수 하락이 단순하게 현상이 아니라 일단 소비자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주류를 조금 헤비하게 마신다, 즉 뭐 취할 때까지 마신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 문화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 2차 간다, 3차 간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의 회식도 1차에서 끝입니다. 예, 2차는 자율이고요. 심지어 1차 회식을 가는 것도 자율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도수 높은 술을 마시고 뭐 취하고 아니면 뭐 몸을 좀 해치고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네. 아무래도 혼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주 뭐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지만 네. 혼술하는데 집에서 헤비하게 드시면요 깨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반 농담이긴 한데요. 어쨌든간 혼자서 셀프 케어를 한다는 건요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주류가 들어가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적인 변화가 주류 문화에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도수 소주가 이제 작가님께서 과거에 좀 짚어주셨던 그 웰리스라는 이런 맞습니다. 그럼요. 웰리스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에서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헤비하게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술이 건강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술 자체를 조금 가볍게 마시면서 그러니까 소위 즐길 정도까지만 마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건강 해치는 것도 조금 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웰리스를 챙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웰리스의 핵심이 지속 가능성과 좀 더 나은 삶이에요.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네. 그러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뛰죠. 그럼요. 못 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오늘부터 아침에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20개 외워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술 많이 드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못하죠. 예, 못하겠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웰리스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끊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웰리스랑 같이 핫했던 트렌드, 지금도 핫하지만 헬시 플레저라는 네. 트렌드가 있는데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가 뭐냐면 즐거운 관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하실 때 탄산음료 못 먹으니까 제로를 먹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면 종류 너무 많이 못 드시니까 두부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빵도 사실은 좀 어려우니까 호밀빵을 드신다던가 곡물빵을 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교체를 하게 되는 원인도 지속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이게 아예 난 모르겠어 안 먹어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똑같습니다. 웰리스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웰리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저도수는 역시나 웰리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면 소비자 측면 말고 소주 회사의 측면에서 좀 좋은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소주 도수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소주 회사의 측면이 아니라 소주 회사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타겟층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알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알코올 쓰레기란 뜻인데 이게 정말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술을 못 먹는 게 쓰레기란 단어한테 이렇게 비유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무알콜이 있는 거죠. 분위기만 같이 즐길 수 있게. 그렇다면 도수가 낮아진다라는 것도 이 알코올을 잘 소화하시냐 소화하지 않으시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술자리에 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수의 이 상황은 소위 말해서 나는 술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원료 절감자 이런 부분을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업체에서는 타겟을 좀 확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뭔가 소비자 확대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음주 문화도 좀 바뀌게 될까요? 그럼요. 음주 문화 자체도 원래 제가 이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음주 문화는 즐기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대와 유대 혹은 소통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음주 문화는 사실 그게 아니라 끝장 문화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수의 흐름을 주게 된 게 결국은 MZ세대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랬죠. 뭐 부장님이 따라주는데 왜 김대리 안 먹어? 라고 그쵸, 얘기하면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대를 지나서 MZ가 나왔는데 우리 MZ세대 분들은 자기 얘기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리고 나에게 일단은 마이너스가 될 행동은 굳이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대리 왜 안 먹어? 라고 하면 마셨겠지만 지금의 MZ세대는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쌓이고 쌓여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음주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대학생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개별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뭉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분들조차도
웰리스를 따지고요. 나이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책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네. 미국에 있는 20대들이 9시에 잠자리에 든다. 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게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9시에 잠에 들면 조금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생산적으로 살겠다는 거죠. 예, 무조건 뭐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생산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주 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독한 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소주를 이제 뭐 삶이 힘들 때 마시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로 뭐 떨어뜨렸다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 추세적으로 쭉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게 언젠가는 뭐 이제 지금 16도지만 또 5년 뒤, 10년 뒤 이게 15도가 될 수도 있고 뭐 14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가면은 이게 뭔가 소주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주를 찾는 소비자층의 뭔가 취향의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건 아닐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의 재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좀 독한 술이 좋다. 예를 들면 위스키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이 분화되는 현상을 좀 겪을 것이다. 즉 저도술, 순한 술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완전히 정반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아주 쉬운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제로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로가 가장 많이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편의점에 가면요. 진열되어 있는 음료의 50% 이상이 다 제로래요. 예, 그 정도로 제로가 붐인데 한편에서는 제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로가 먹을 것 같으면 못하러 내가 제로 음료를 마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취향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음료 회사들이 브랜딩하면서 그냥 설탕이 있는 걸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분화되어 있으니까 이쪽 시장도 같이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주류도 마찬가지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도수 선호하시는 분들은 고도수 시장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도수 시장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주류 회사들은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주종을 좀 이동하는 이런 상황은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주가 조수가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면 뭐 다른 조금 더 높은 술을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종을 바꾸는 이런 사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주류 회사 자체에서는 어쨌든 간 양쪽을 다 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저도수 시장을 또 새롭게 연 게 이제 처음처럼이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처럼 해서 이제 16도의 소주를 냈는데 이것이 뭐 다른 회사 제품의 차별화나 혹은 소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저도수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처럼이 무조건 모든 걸 다 리드하진 않지만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저도수를 건든다라는 거는 앞으로 다른 소주들도 저도수를 그냥 넘어가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달아 출시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제로 음료 출시했으니까 다 따라가서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처음처럼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다 의미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주인 건 맞기 때문에 저도수 트렌드를 손쉽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하이볼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주류들이 그렇게 높은 도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 마찬가지지만요. 이거를 위스키를 따로 드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하이볼이나 이런 음료들은 사실은 엄청 높은 고도수의 술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저도수 즉 음료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낮은 건 아니라서 이런 걸 남용을 하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도 또 비화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이볼도 그렇게까지 애매한 높은 도수의 술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도수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소주가 아니라 다른 주종으로도 상당히 많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변주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취향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취향을 좀 맞춰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주류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취향보다는 자기네가 내고 싶은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건 팔리겠지 뭐 당연히 그렇죠. 여태까지 팔렸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술을 주문할 때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하지 저도수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류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위협을 안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알파 세대를 논하기는 술 얘기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성인 영역에 들어오면 아마 더더욱 많이 자기네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네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의 Z세대 분들도 성향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흐름에 둔감하거나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 그래서 주류시장 개편이나 아니면 저도수 다양한 좀 술이 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소주도 조금 내린